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월요일인가 싶으면 토요일이고, 그죠? 자, 이번 주에도 사주 알아맞히기,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또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에 내드린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갑진년, 갑술월, 개축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사주 강약이 어떤가요? 이 사주의 강약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가요?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 이 사주의 희신은 뭔가요? 희신이 있죠? 운에서 오면 좋은 그 희신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자식복은 어떤가요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4편이 되겠습니다. 자,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 그리고 일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없고 전부 지장간에만 있는 오행이 4편이네요. 이렇게 되면 4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아주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주는 오행,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월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시간의 을목,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작은 나무가.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진토,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특히 간목, 큰 나무, 을목, 묘목, 작은 나무, 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진토,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축토, 작은 흙까지 흙기운도 강하는. 자, 상대편의 세력이 이렇게 강한데 4편의 세력은 지장간에만 있고 나와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가 아주 신약하다 못해서 최약사주가 되겠죠. 그죠? 4편의 세력이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일간은 최약사주로 보이는데 최약사주인가요? 이 일간이 믿고 살아야 될 게 지장간에 있는 축토안의 개수나 아니면 축토안의 신금, 또 술토안의 신금, 진토안의 개수, 이 지장간에 있는 물하고 쇠를 믿고 최약사주로 남아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세력이 강해가지고 상대편을 따라가야 될까요? 즉 정으로 따라가야 될지 자신을 버리고. 우선 지장간에 있는 물들은 어떤가요? 전부 나무들이 빨아먹어 버리죠. 자신 일간이 나도 다 물기운이 빨려버리는데 지장간에 있는 물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죠. 그러니 이 물을 믿고는
최악 사주로 내가 물러 남아야 될 이유가 없죠. 세기운도 마찬가지예요. 세기운도 작은 세라 이 많은 흙에 묻혀버리다 보니까 토닥음매가 돼가지고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 사주는 제약 사주가 아니라 종색격으로 따라가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첫 번째 이 사주 강약이 어떤가요? 물어봤죠. 제약 사주가 되겠지만 제약 사주를 넘어서 정색격이 되는 사주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색격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일까요가 두 번째 문제죠.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사주에 나무 기운도 강하고, 그죠? 흙 기운도 강하죠. 흙 기운이 강할까요? 나무 기운이 강할까요? 흙 기운도 많지만은 사주에 간목 큰 나무가 큰 흙을 극해버리죠. 그리고 작은 흙은 을목 묘목이 극해버리고, 그러니 흙은 개수는 많지만은 나무에게 극을 당해서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무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색격인데 정색격 중에서 어떤 정색격이 될까요? 바로 종합격이 되겠죠. 식상을 따라가는 종합격. 나무를 따라가고 흙이 강하지만은 흙은 이미 많이 나무에게 극을 당해서 나무가 가장 강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격, 정색격 되겠네요. 다음에 이 사주 희신은 무엇인가요?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것 뭘까요? 일단 종합격이니까 나무가 오면 좋겠죠. 나무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불이화도 좋다는 얘기죠.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를 버렸지만은 세력을 따라가니까 괜찮고, 흙이화도 괜찮습니다. 자, 물이 오면 어떨까요? 물이 오면 일간이 나를 힘을 줘가지고 정색격이 깨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물이 오면 하는 일이 나무를 생하죠. 강한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생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격에서 희신, 이 사주의 희신은 아주 좋죠. 물도 좋고 나무도 좋고 불도 좋고 흙도 좋은 이런 희신이 4개나 되네요. 단 쇠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금생수를 하고 나무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정이 깨지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건드려 버리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쇠기운만 좋지 않고 나머지 나무, 불, 흙이 또 물기운도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주 자식복은 어떨까요? 물어봤죠. 여자분이니까 자식이 식상이 자식이죠. 식상이 뭔가요? 나무죠.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나무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종합격, 또 정제격, 또 정살격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종합격이라면은 자식으로 정을 하기 때문에 자식운이 좋다. 정제격, 남자 사주 같으면은 정제격이 되면 와이프를 따라가기 때문에 부인덕이 좋다. 정살격,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따라가는 사주이기 때문에 남편덕이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자신을 버리고 꼽을 사르는 게 정색격이에요. 꼽을 산다는 거는 내가 안 이끌어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나무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내 힘을 다 빼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나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가요? 나를 버리고 꼽사러 가는데 아니죠.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바로 자식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제격이다. 물론 와이프하고 사이는 좋겠죠. 본인이 꼽을 사니까 자기가 삭혀버리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거의 정제격 사주도 보면은 애처가 공처가가 많습니다. 정살격도 마찬가지. 남편한테 꼼짝 못하고 남편한테 매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버리는 이런 정색격 사주가 그 세력을 따라간다 해서 그 세력을 따라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의 꼽을 사러 가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참기 때문에 이어나가지만은
그 자식운이라든가 부인 떡이라든가 남편 떡이 좋은 건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갑인년 무진월 정축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갑인년 무진월 정축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번 주에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 강약을 찾아주신데, 이 사주를 보면은 약한 사주인 거를 분명히 나와요. 근데 사주의 강약이 있죠. 강약을 잡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잡는 습관을 가져야 사주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강약을 약사주인지 중약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 최약사주인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주에 백호살이 있는데 좋은가요? 백호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주 기질적인 강약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번 주 새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도 여러분과 같이 풀어봤고 이번 주에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힘으로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